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제가 이제 수식어를 뭘로 할까 하다가 꽤 괜찮은 남자로 정했습니다. 당분간은 제 수식어는 꽤 괜찮은 남자. 전에는 참 사정없이 좋은 남자 이랬는데 그거는 모방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고요. 자,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영화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남산타워의 푸른 하늘을 또 뭉게구름 또 맑은 봄 날씨를 기분 좋게 걸어오면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한국 영화 참 좋죠.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요 영화 광이에요. 할리우드 키드에다가 요즘에 시나리오도 끄적끄적거리는 그런 서양 화가입니다. 자, 제 뒤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필요하신 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1919년 우리 한국 영화의 첫 발을 디딘 영화가 뭔지 아시죠? 모른다고요?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입니다. 김도산이라는 분이 이광수의 소설을 번안해가지고 각색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거는 참 대단한 우리 한국 영화에 큰 족적을 남기고 첫 스타트를 남긴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리적 구토. 글쎄 내용은 뭐 설명하려면 다음 이야기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1919년 3.1절이 있었던 그해 무성영화로 출발했던 이야기하고요. 또 발성영화, 그러니까 그 전에 영화를 무성영화는 뒤에서 연사가 막 연설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발성영화는 1935년 춘향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발성영화입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202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6년 한국 영화가 역사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6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한국 영화 소재로 가장 많이 영화화됐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걸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꽤 똑똑한 남자고 꽤 괜찮은 남자예요. 자,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상영이 되잖아요. 1960년대에는 한 해에 250여 편이 참 제작이 되기도 했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였던가 하면은 2024년도에는요 참 불과 30여 편, 상반기에 30여 편, 하반기에 30여 편 이래가지고 6, 70편이 2024년도에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관객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좋다가 24년서부터는 관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2024년도 상반기에 관객 숫자가 3천만 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뭐 발전이 됐는데 한국 영화가 요즘에 침체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많이 영화화됐던 5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심청전. 차, 우리 전래 동화나 다를 바 없죠. 심청이 효도를 상징하는 이제 5월인데 가족의 달 아닙니까? 근데 심청에 관한 참 아버지의 장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임당수에 던져서 중국 배들이 그 처녀를 사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에서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미신으로다가 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팔잖아요. 아버지가 청아 청아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탈색하는 그 장면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청전 5편이나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또 소식 전할까요? 임당수라고 그러잖아요. 임당수. 예? 심청이가 빠져 죽은 임당수가 어딘지 아세요? 황해도 앞바다. 지금 글쎄 38선이 있어가지고 잘 못 가지만 황해도 해주 앞바다인가? 아니 해주 앞바다는 아니에요. 그 부근이에요. 그 임당수가 거기 실제 있는 바다 이름이에요. 그 임당수 이야기서부터 심청전이 5번이나 영화화됐었다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네 번째 레슨 4. 자, 한국 영화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제작된 소재 그 5편 중에서 네 번째 장화홍련전이에요. 장화홍련전. 우리 한국인들은요, 전통적으로다가 우리 민담 내지는 그 전래 동화 이런 이야기로 소재로 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제일 많이 제작한 편수도 5편이 전부가 다, 거의가 다 이 전래 동화, 민속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일단은 제목만 얘기해도 관객들이 어떤 내용이다 하면서 다 아는 영화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또 심도 있게 감상하고 싶어서 영화관에 찾는 겁니다. 장화홍련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글쎄 신데렐라 비슷한다고 할까요? 외국에도 이제 이런 그 비슷한 설화가 있죠. 장화와 홍련, 참, 이 엄마가 죽어가지고 새 엄마가 들어왔는데, 참, 못 살게 구는 그런 이야기죠. 뭐, 참, 이야기가 아기자기하고요, 동요스럽고요, 동화스럽고, 참, 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화홍련전. 또, 한때는 또 이제 벌을 주는 무서운 참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네 번째는 장화홍련전이 6편을 제작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 중 가장 많은 소재로 영화화된 영화 장화홍련전 4편이었습니다. 자, 한국 영화 100년 사상 가장 많이 영화화된 소재 그 세 번째입니다. 근데 두 편이 동시에예요. 임꺽정과 홍길동. 자, 둘 다 그 의적 내지는 글쎄 무슨 장군 홍길동 적을 물리치는 위대한 설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꺽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요 임꺽정 있는 그런 저 동상도 있고요 설화가 있는 그곳이 활동하던 임꺽정이가 활동하던 그 곳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가보고서 동상도 보고 그랬지만 임꺽정은 재미있습니다. 영화가 왜 나쁜 의적이죠 의적. 그러니까 도둑놈이긴 한데 좋은 도둑놈이에요. 쌀을 훔쳐가지고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나쁜 관리를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고 홍길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홍길동도 이 홍길동과 임꺽정은 만화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영화로 나온 거는 7편이 나왔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100년 사이에 임꺽정과 홍길동이 무려 7번이나 영화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소재고요. 옛날에는 60년대 뭐 70년대는요. 이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또 나쁜 적을 물리치거나 또 나쁜 관리를 그냥 못살게 굴고 이길 때에는 막 관중들이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극장에서 박수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자, 그래서 한국 영화 세 번째 가장 많은 영화화된 이야기 임꺽정과 홍길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이 영화화된 소재 이번에는 이순신입니다. 자, 우리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탁 이렇게 그 장칼을 탁 들고 있는데 그 장칼을 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싸움을 그만둘 때 내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당신들한테 항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왼쪽에 들고 있다가 칼을 싹 뽑아가지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 왜 오른쪽에 들고 있었느냐라는 참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의 장군으로 뽑히고 있잖아요. 12척 가지고 300척을 이긴 참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어요. 일본,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 중에서 끼어가지고 5,000년 역사를 유지한다는 게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세계 석학들이 한국인들만큼 지독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는 적이
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또 외국에서는 끝낸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이겼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고려나 조선이나 아니면 고려시대 때 중국과 싸울 때 중국인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패배를 해서 도망가잖아요. 사수대첩이니 여러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도망가는 것까지 쫓아가가지고 살상을 해가지고 적을 수십만을 또 죽이는 거예요. 왜? 저놈들이 가면 언제든지 다시 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요, 명랑해전인가 노량해전인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내 죽음을 적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하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지 그것도 죽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일본이 12척 한때 패배해가지고 300척이 다 바다에 수상되고 그 나머지 몇 척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순신이 그 따라가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치다가 결국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일본 놈들이 도망가면 또 온다 이거죠. 언젠가는 또 다시 재건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씨를 말려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위대한 전법을 가진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온 게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참 무서운 민족이다라는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요, 물론 한국인을 자랑하기 위한 유튜브가 많이 조회수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사 내지는 한국인의 끈기 내지는 유대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런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버드대니 옥스퍼드대니 대학 교수가 한국인을 칭찬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런 거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일단 재미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칭찬해 주니까 우리 스스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요, 15편이나 제작을 했습니다. 직접 간접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겠지만 일단 영화로 제작된 것은 15편이에요. 그 중에서 한산 내지는 다른 우리 영화 중에서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가 이순신 장군의 그 노량해전, 한산, 명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우리 역사상, 한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소재로 삼은 영화라는 거. 그 두 번째 15편이나 나왔답니다. 영화로 나온 거. 아까 얘기했지만 영화나 애니메이션 내지는 만화로 나온 건 수백 편이고요. 지금도 각 초등학교마다 동상 서 있는 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강화문에 우리 한국인의 얼굴 가장 자랑스러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순신 장군하고요.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두 번째로 많은 제작된 그런 한국 영화였고요. 또 이 이야기가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작된 영화 2편 뭘까요? 라는 것을 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자, 이번에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영화 이야기. 한국 영화 100년 사상 가장 많이 제작된, 같은 소재로서 가장 많이 제작된 영화, 그 베스트 탑 미스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은 참 우리 민화 내지는 설화인데 실제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바로 춘향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남원에서는 해마다 춘향이를 선발하고 이쁜 여자들을 뽑긴 한데 그 당시에 그 이몽룡과 춘향이의 아리아리하고 사리사리하고 말랑말랑하고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는요, 아주 재밌고 또 청춘들의 러브 스토리로서는 가장 재미난 그런 영화였습니다. 왜? 기승전결이 있고 또 아주 고난과 슬픔과 또 굉장한 역경 속에서 끝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참 멋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화화 됐는데 한국 최초의 70mm 영화로도 나왔고요. 또 60년대, 70년대 춘향이로 배우로 여배우가 한번 나온다 하면은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여배우로
존경받는 그런 영화가 춘향전이었습니다. 춘향전은 춘사 나은규가 제작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춘사 나은규가 한.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발성 영화도 1935년에 한국 최초의 발성 영화가 춘향전이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조금 젊은이들이 춘향전 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한 얘기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같이 중장년들 적어도 이제 조금 연식이 된 사람들은 춘향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마침 이 5월달이에요. 춘향전이 시작되는 나이가 영화 스토리가 남원에 광활루죠? 광활루에서 그네를 타고,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이몽룡이가 남자, 부하한테, 야, 그네 타는 여인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월매가 아니라 춘향이, 시녀는 또 누구였죠? 제가 연식이 좀 돼가지고, 금방금방 안 떠오릅니다. 춘향이 시녀하고, 몽룡이, 비서가 누군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춘향전에 관한 이야기는요, 무려 17번이나 영화화 됐습니다. 참,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영화 만들었다 하면은, 그냥 히트 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춘향전을 감독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임권택 감독도 있고요. 우리나라 쟁쟁한 감독들이 신상옥 감독도 했었고요. 춘향전을 다 한 번씩 했었던 위대한 소재가 춘향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같은 소재로 영화한 두 편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라스트 스토리, 오늘의 모닝쇼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자, 세계에서 같은 소재로 가장 많이 영화화된 게 뭐로 생각나십니까? 대충. 삼국지예요, 삼국지. 삼국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인들이 읽어야 할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삼국지를 다 읽은 사람은 요새 애들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대는요, 삼국지를 안 읽어봤으면은 문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쟁이 있고요, 또 인생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도가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또 출세가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삼국지입니다. 나관중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질 않아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중국에서도 영화화가 수없이 됐습니다. 삼국지 통틀어서 하나를 영화를 만들어서 1편서부터 10편까지 20편까지 만든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조만 나눠서 만든 영화, 또 관우, 유비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한 영화도 있는가 하면은 한국에서도 삼국지 영화도 만들었지만요. 대만, 홍콩,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삼국지 영화를 만든 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소재가 삼국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케이블 방송에서 보면 중국 케이블에서 보면은 꼭 삼국지가 늘 나옵니다. 왜? 위대한 전쟁 영화고 위대한 참 서사시가 있는 삼국지죠. 그래서 삼국지는 무려 100편 이상입니다. 그거는 숫자를 정확히 계산도 못할 정도랍니다. 제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100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만 애니메이션이니 그냥 소설로니 영화화도 수없이 변형시켜가지고 만든 게 삼국지예요. 뮤지컬로도 나왔죠. 삼국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작된 같은 소재 영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로미오 앤드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참 우리나라 춘향전이나 그런 그 스토리처럼 러브 스토리이면서도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원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이탈리아의 카프리카의 축제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백작이라나 하나 뭐 이런 그 괜찮은 사는 사람 중에서 서로 원수가 된 집안의 자식과 아들과 딸이 서로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 적국의 딸과 결혼하고 적국의 아들과 결혼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드라마로서는 같은 이 모든 걸 다 갖춘 게 섹스피어의 그 위대한 희곡 로미오와 주리엣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했었던 70년대 초 이야기 그 로미오와 주리엣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멋있는 영화. 또 거기에 나왔던 주제가 A Time for Us 아니죠. A Time for Us는 딴 거고요. 어쨌든 그 주제가도 되게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그런 영화는 하나를 만들면은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참 고전을 원래 잘 살펴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1800년대의 참 시대 그거를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감동스럽고요. 이야기가 아주 그냥 깊이 파고드는 너무 멋있는 로미오와 주리엣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미오와 주리엣은요, 그냥 그 고전극인 수도 있지만, 뮤지컬로 다 된 언젠가 제가 영화 이야기하면서 70mm 영화 이야기하면서 뮤지컬 영화로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 돈 주고 제가 5번이나 본 영화 있었습니다. 그 로미오 주리엣이 뭔가 하면은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그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서부 동네하고 동부 동네하고 이 깡패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적의 동생하고 여자 동생하고 남자 동생하고 서로 연애해가지고 그 깡패들끼리 싸우는 걸 갖다가 로미오 주리엣을 현대화 시켰는데 아주 음악이 끝내주고 그 순간순간 춤이 정말 죽여주게 멋있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여러분 안 보셨으면요 지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저는 그 영화를 돈 주고 5번이나 봤다니까요. 왜냐 70mm로 보니까 막 대한극장에서 70mm 본 사람들 지금도 기억나죠? 그 많은 70mm 영화 중에서도 저는 뭐 많긴 하지만 로미오 주리엣도 있었고요. 또 뭐 하여튼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있었고요. 배너도 있고요. 70mm. 또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수영의 영화 이야기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주 와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